어떤 생각들은 나의 세계가 된다. 이충령. 증오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를 습격한 살인자를 그와 생사를 두고 싸우고 있는 와중에 제대로 증오할 수는 없다. 반면 나와 마주친 적도 없는 사람을 증오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우렐 콜라이, 혐오, 오만, 증오. 깊은 싫어함과 얕은 싫어함의 구별. 누군가를 진심으로 싫어해본 적이 있는가? 증오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를 싫어해본 경우 말이다. 아마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나의 가치관에 반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이나 나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적개심과 증오심이 일어난다. 그러지 않은 사람은 보살의 이름을 얻을 자격이 있을 것이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싫어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해 본 적이 있을 만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은 아니다. 증오는 비교적 드문 현상이다. 우리는 증오라고 불릴 만한 깊은 싫어함과 그 이외의 얕은 싫어함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 나물 반찬을 싫어하거나 등산을 싫어하는 정도의 의미에서 누군가를 싫어하는 일은 자주 발생한다. 상점에 가서 불친절한 직원을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그 사람이 싫어진다. 같이 일을 하는 사람이 내 성향과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불편하고 싫다. 하지만 정말로 난 그 사람을 증오해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온 마음을 다해 누군가를 싫어하는 일은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아마 지금 당장 그 정도로 증오하는 사람이 있냐고 물으면 없다고 대답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과거에 그랬던 적은 있지만 지금은 딱히 그런 상대가 생각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이다. 또한 만약에 지금 그렇게 증오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헝가리 출신의 철학자 아우렐 콜라이아이는 증오에 대해 가장 많은 생각을 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그는 누군가를 깊이 증오하는 일이 드문 까닭은 증오가 상대방에 대한 깊은 관심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애정이 없으면 싫어하지도 않는다. 보통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게 관심을 꺼버리는 경우가 많다. 기분 좋은 상대도 아닌데 관심을 더 가져서 뭐 하겠는가? 그냥 최대한 신경 쓰지 않고 형식적인 관계 정도만 유지하는 게 상책이다. 콜라이는 인간의 심리가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차단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잘 커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불편한 감정이 더 커져서 증오의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 관심이 끊어지면 더 이상 싫어지지도 않는다. 깊은 증오가 생겨나려면 관심의 끈이 계속 연결된 상태에서 그 사람의 나쁜 면들을 계속 파고들어야 한다. 그러면서 싫은 감정을 증폭시키는 과정이 있어야 진심으로 누군가를 싫어하는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신경을 꺼버리게 되면 그 증폭의 과정도 중지된다. 억지로든 자의로든 그 사람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증오가 깊어질 수 있다. 증오를 통해서 악한 존재를 섬멸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경우에 누군가가 마음에 들지 않음에도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할까? 일단 첫 번째로는 환경적인 조건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내가 그 사람과 더 이상 아무런 관계도 갖고 싶지 않지만 억지로 계속해서 엮이는 경우가 있다. 학교, 직장, 가족 등 어쩔 수 없이 한 공간에 묶여 있는 경우처럼 말이다. 많은 사람이 증오의 상대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학창시절, 군대, 일터에서 함께했던 누군가를 생각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런 환경에서는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피할 수가 없다. 계속 마주칠 일이 생기고 신경이 긁히는 일이 생긴다. 그러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 증폭되어 깊은 증오까지 도달하게 된다. 어떤 공동체를 싫어할 때도 가까운 공동체여야 깊이 싫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나라를 진심으로 싫어하려면 웬만해서는 지정학적으로 가까운 나라여야 한다. 옆에 있기 때문에 계속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나라일 때 정말로 싫어질 수 있다. 아주 멀리 떨어진 나라를 깊이 증오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최근에는 거리가 멀거나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대상에게도 증오심을 품게 되는 경우가 늘어나기는 했다.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인 정보가 대상과의 접촉을 유지시키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싫어도 관심을 계속 유지하게 되는 두 번째 조건은 상대방을 사악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다. 콜라이는 모든 증오는 대상의 악마화를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다. 사악함은 단순히 나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세계와 관련된 문제다. 사악한 사람은 단지 나 한 명에게 소소한 해코지를 해서 문제인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사악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신경을 끄고 회피하는 것이 상책이 될 수 없다. 나는 그 사람을 물리쳐야 한다. 또는 적어도 이 세상에서 맘대로 활개치지 못하도록 길을 꺾어놔야 한다. 그 사람은 내 시야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요주의 인물이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 나와 별로 상관도 없는 연예인을 증오하게 되는가? 한 연예인이 단순히 내 취향과 잘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증오하게 되지는 않는다. 그런 경우 그냥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여기고 관심의 레이더를 끄면 된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단순히 나와 조금 맞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든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그렇게 해당 연예인이 보편적인 악의 존재라는 판단이 설 경우 몇몇 사람은 그 연예인의 팬보다도 더 열심히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정보를 캐낸다. 지속적으로 그 사람에게 집착하며 온갖 공격을 퍼붓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한다. 그 사람은 제거되어야 마땅한 악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오를 통해서 악한 존재를 섬멸할 수 있을까? 증오의 중요한 문제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제기된다. 증오는 대상의 악마화를 전제로 하지만 막상 증오가 정말로 악을 제거하도록 도움을 주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첫째, 내가 증오하는 대상이 정말로 사악한 존재인지가 불분명할 때가 많다. 한마디로 증오는 헛된 대상을 타깃으로 삼을 때가 많다. 나는 분명 저 사람이 이 공동체나 사회에 커다란 악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며 증오하는데 사실 그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악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 콜라이는 증오가 대상의 전체를 골고루 보는 게 아니라 부분을 깊이 파고드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많은 경우 증오의 중폭 과정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관심 밖으로 밀어내고 나쁜 점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한번 싫어함이라는 늪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상대가 좋은 모습을 보여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서 상대가 나쁜 모습을 조금이라도 보이면 아주 예민하게 포착한다. 그리고 그 한 점의 악한 면모를 대상 전체로 확대한 후 그 사람 자체가 악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싫어함의 늪이 깊어지면서 그 대상은 보편적으로 악한 인간, 만인의 적, 증오의 타깃으로 세워진다. 하지만 어쩌다가 증오의 사슬을 깨고 냉정하게 그 사람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 만인의 적인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사실 나만의 적이었던 것으로 밝혀질 때가 있다. 정말로 이 세상에 해악을 끼칠 만큼 악한 특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내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사람일 뿐이었던 것이다. 그 사람이 약간의 악한 면모는 정말로 갖고 있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인의 적, 처단당에 마땅한 악당인 것은 아니었을 수 있다. 이러한 재평가는 보통 오랜 시간이 흐르거나 어떤 특별한 계기를 만나 증오가 누그러진 후에 이뤄진다. 둘째, 증오는 많은 경우 상대방의 변화를 진심으로 바라지 않는다. 한번 누군가를 진심으로 싫어했던 경험을 떠올려보자. 무엇이 그 증오를 소멸로 이끌어주는가? 상대방의 극적인 전향. 상대방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변화할 경우 나는 그 사람을 더 이상 싫어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즉, 대상을 악마화시키는 것이 증오의 본성이라고 했을 때, 대상이 악마의 날개를 벗어던지고 평범한 인간이 되었을 때 나는 증오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는가? 아마 그러지 않았던 적도 많을 것이다. 만약 상대방이 정말로 변화한다고 해도 나의 증오는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콜라이는 누군가가 좋은 방향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내가 애정을 품은 사람이 악한 면모를 보이면
얼른 그 면모를 버리고 좋은 사람으로 변화하기를 바란다. 반대로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악한 면모를 보이면 나는 짜증과 기쁨을 동시에 느낀다. 사악함을 목격해서 짜증나지만 상대가 사악한 존재라는 나의 생각이 다시 한번 입증되어서 기쁘기도 하다.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게 더 신경에 거슬린다. 그 사람은 계속 악해야 한다. 마음 한켠에서 나는 그 사람이 계속 악한 존재로 남아있기를 바란다. 악당은 사라져선 안 된다. 내 증오의 화살을 받기 위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어야 한다.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악인을 사랑할 줄 안다. 증오는 그 목적이 불분명하다. 상대방의 악한 면모가 사라져서 세상이 정말 좋은 곳으로 변하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악당 역할을 하면서 내 분노의 타깃이 될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증오가 악의 섬멸을 목적으로 한다면 악한 사람이 착하게 변하기를 바랄 것이다. 또는 아예 사라져버리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증오의 대상이 참여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눈앞에서 없어지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무엇을 바라는지 모르는 애매한 상태가 바로 증오의 중요한 특징이다. 나는 내가 증오했던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기를 바랐던가? 잘 모르겠다. 어쩌면 나는 증오 자체를 원했던 건지도 모른다. 그 증오를 통해 나는 스스로에게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악으로부터 세상을 구하는 선한 사람의 역할을 맡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역할은 그저 연극적인 것에 불과했을 수 있다. 진정으로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악인을 사랑할 줄 안다. 그는 악인이 선인으로 변화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는 나의 증오가 객관적인 악에 대한 적대감으로부터 비롯된 것인지 혹은 나의 개인적인 증폭 과정을 통해 누군가에게 임의적으로 사슬을 씌우고 있는 것인지 잘 가려낼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증오는 무고한 희생자를 낳는다. 상대가 꼭 완전히 무고한 것은 아니더라도 내가 생각한 것만큼 나의 증오를 받을 만큼 잘못이 많고 사악한 사람은 아닐 수 있다. 또한 내가 증오 안에서 자기만족적인 즐거움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 증오는 불쾌한 감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나는 그 감정을 느끼고 싶지 않은데 상대방이 너무 이상해서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증오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또는 모든 사람이 때때로 증오를 느끼고 싶어 한다. 증오는 나를 더 좋은 사람인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증오는 선과 악의 대립 구도를 부각시킨다. 그리고 상대방을 악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나를 선의 영역에 속한 것으로 보이게 한다. 좋은 역할을 맡는 것은 즐겁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허구적으로라도 그런 역할을 만들어내고 싶어 한다. 자신의 증오가 허구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보통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 깨달음의 순간이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자신은 객관적인 악을 상대했노라고 평생 잘못 생각하며 살아갈 수도 있다. 누구를 증오하며 살아갈지는 각자의 자유다. 하지만 그 대상의 선정이 허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면 그 기나긴 증오의 시간 또한 허구적인 것, 헛된 것에 가까울 것이다.